오피스텔 100개 들고 있는 사람들 다 무너졌어요 지금. 100개 한 채당 1000만원씩만 달라고 하면요 10억이에요 10억이라는 자금이 그 사람들은 있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이어지고요 바로 경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순자산 15억까지는 아파트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15억부터 30억까지 모으는데 아파트로 하기 쉽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의 가정에 쓰는 생활비가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모을 수 있는 돈은 계속 감소하고 이 순자산을 또 팔고 해가지고 더 큰 걸로 가야 되는데 아파트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자산 15억까지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마세요. 쉽게 이룹니다. 하지만 15억부터 30억 가는 거하고 10억부터 40억, 50억까지 갈 때는요 아파트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사업을 하거나 건물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더 크게 일으켜서 나의 자산의 총액이 있잖아요. 부채 플러스 자본이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부채의 규모를 압도적으로 크게 해서 내 자산의 규모, 그래서 추후에 금리가 낮아져서 토지에 다시 돈이 도는 그런 시점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제 주변에서 저도 베이비부머 세대 자녀이기 때문에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면 57년생부터 해서 63년생, 64년생까지예요. 네. 얼마나 많은, 거의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은퇴하고 기업에서도 부담이 크겠죠. 퇴직금 줘야 되니까. 네. 퇴직금을 주면 이 사람들이 그 퇴직금을 일찍 땡겨 쓴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30년 동안 퇴직금 한 푼도 안 땡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간에 땡겨서 아파트를 사신 분들은요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퇴직할 때 퇴직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못 벌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요? 자, 50대 중반 이후에 퇴직을 하는데 목돈 2억 3억 받았어요. 2, 3억 크잖아요. 이 사람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공격적이지 않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투자 못해요. 그냥 은행에 박아두거나 할 수 있는 게 채권에 뭐 투자해놓거나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투자도 나이대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만사가 귀찮아요. 뭔가 설비를 바꾸려고 해도 나이가 들면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한다고요.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수적으로 바뀌고 그 인간의 DNA에선 그래요. 보수적으로 바뀌고 공격적인 결단보다 방어적인 수비 태세를 취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기는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요? 30대, 40대요. 30, 40대에 자산의 성장을 하지 않으면 50대도 안 돼요. 진짜 그래요. 30, 40대 아파트 투자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자산을 쭉 부풀린 다음에 50대에 건물로 올라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투자라는 개념이 끊긴다고요. 지금 건설사들이 이제 토지 매입을 안 하기 시작했잖아요. 오늘 제목처럼 건설사 또 공급 중단 선언, 이 말처럼 이제 건설사들이 토지를 막 매입해서 뭐 오피스텔이든 주상복합이든 아파트든 안 짓는다고요. 못 짓는 거예요. 이미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감소를 하는 겁니다. 엄청 감소했어요. 공사비 올라갔죠, 인건비 올라갔죠, 다 올라갔는데, 자, 철거할 때 폐기물 비용 다 올라갔는데 일반 분양가 올라간 거는 택도 없다. 일반 분양가 올라갔더라도 그거 다 받아주면 사업성이 있겠지만 분양하면 미분양이잖아요. 그럼 애초부터 토지에 건설사에서 PF 자금들이 흘러 들어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브릿지론이 들어간다 해야겠죠. 네. 흘러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토지 가격도 빠집니다. 일본이 건설 경기 그렇게 붐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서 플라자 합의 때 금리 올라가면서 엔고 가면서 박살났잖아요. 그러면서 건설 경기가 좋으니까 토지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건설사도 공급 안 해요. 사람들도 무섭다, 땅값 빠지네. 왜? 일본은 아파트형이 아니에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땅값 빠지면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고 관심도가 낮아졌다. 네, 상당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이런 시기가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토지 가격이 점차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무한정 하락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적정한 타이밍이 있어요. 이 정도 토지 가격이면 아파트 지어도 팔아도 돈 되겠다, 이런 시점이 올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점이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갖고 왔잖아요. 제가 갖고 왔잖아요. 110 대책 약발 아직 없네.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급락했어요. 주택 가격 지수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요, 주택 사업에 대한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누가 유리해요? 누가 유리해요? 저희가 유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담은 110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미분양이 많은 대구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래서 주산년 주택산업연구원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 2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는 전월보다 2.7% 하락한 64.0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을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100을 밑돌면 그 반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대구는 어떻습니까? 62.5를 기록해 전월보다 18.4포인트 떨어졌다. 대구에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짓겠다. 근데 대구가 어차피 미분양 관리 지역이잖아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은 허그 보증받는데 까다롭겠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 대구는요. 네. 대구는 작년 38,000세대, 2023년도에 38,000세대가 입주했고 진행 중이고요. 2024년 올해 24,000세대예요. 그런데 올해 지나면요 반토막 납니다. 25년도에는 만세대예요. 자, 38,000에서 만세대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최소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매수하신 분들은요 25년도 된다, 전세가 오릅니다. 그래서 이때 투자하신 분들은 적어도 매매가 별로 안 올랐는데요, 이 사기꾼 새끼야, 죄송합니다, 조선생이 사기꾼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최소한 전세가는 상승해요. 투자금은 회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해요. 여러분, 안전한 투자처예요. 지방은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이렇게 입주물량 감소하잖아요. 이제 25년이 되잖아요. 온갖 유튜브 채널에서 대구에 대해서 지금 입주물량 없고 지금 대구가 지금 어떻게 변화가 있었니? 대구의 수성구, 범어사동, 만삼동 이렇게 지금 막 치고 올라가고 있고, 과거에 그 미분양이 터졌던, 후분양이었던 할인 분양했던 만촌동 자이른애가 지금 가격이 어떻니? 이런 이야기를 2025년이 되면 얼어붙었던 부동산 냉각기가 이제 녹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때 가서 매수한다? 이미 그러면 올해 2024년 대구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면 25년도 부산에 들어가야 돼요. 이를 꽉 깨물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갈 만한 간땡이가 크신 분들은 잘 없겠죠.